이진숙 의원이 5.18 재조명 토론회를 또 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어떤 토론이 더 필요하냐 묻자 답을 피했습니다. 그 회견장 그대로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저희 의원실과 새역사 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공개 포럼 이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제 5.18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지만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은 토론자들의 몇몇 표현들을 문제 삼아 5.18을 폄훼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보도와 평론가들은 5.18은 이미 특별법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니 재조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학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가지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저 이진숙을 징계해야 한다, 제명해야 한다, 사퇴하라는 피켓팅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일정 중에 당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했고 100여 명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이진숙이라는 의원 한 명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와 함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유공자, 즉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금전적 혜택이나 입학, 취업에서의 특혜 이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심사 절차와 연도별 지원 규모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저에게 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두환이 내란국적 살인죄 유죄로 확정됐는데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어떤 부분이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내가 얘기할 부분은 이미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신 모습을 저 기자가 다 올려놔.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단체장을 불러가지고 오는 것이 먼저 하고 나가라 하든지 딴 자리를 만들든지 해야지. 간사님들 다 온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가락을 뭐. 열받았다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열받았다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대표님.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입니다. 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가지고 하천에 있는 물을 저수지로 떠올리고 있는데 양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좀 장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 국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저희 국회에서 적극 도와서 그래서 낙동강과 밀양강에는 아직 물이 좀 없습니다. 이제 지금 문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밀양시장님, 장영 군수님, 하만 군수님, 이 지역 전체가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 대지의 평균 수준이 24%고 의견 대비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다음으로 큰 하천인 청도천에서 지금 급한 일이니까 그냥 씨가 잘 좀. 그래서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연세 대표 되고 제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며 내란의 증언자로 떠올랐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하지만 지금은 종합특검으로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 가서 당시 있었던 대통령의 불법적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게 됐던 겁니다. 예. 이렇게 12월 4일부터 6일을 보냈던 제가 내란의 공범이다?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권창영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고 부서장 회의에서 경찰 및 방첩사와 컨택 포인트를 만들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조태용 당시 원장이 담당 국장을 불러서 직접 시킨 것이고 자신은 중간에 패싱돼 인지하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관계없는 일, 또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면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를 계속 나름대로 들이대면서 무언가 방향성을 가지고 몰아온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은 다른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특검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국가의 4대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조사가 끝나서 그런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종합특검이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황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특정된 사실이 지금까지 있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 홍 전 차장은 2024년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일 싹 다 잡아들여라, 돈이면 돈, 인원이면 인원,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들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의 초기 계엄 가담 의혹이 있다고 보고 기소 방침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4%를 기록해 이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수치상 앞섰습니다. 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4%로 집계돼 3주 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8%포인트 오른 46%로 나타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0%였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19%, 경제 민생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순이었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30%, 경제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은 3주 전 조사 대비 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이 24%, 부정적 영향 응답이 45%였고 영향이 없을 것이 12%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 유보 23%로 각각 응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46.9%, 응답률 9.7%입니다. 앞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2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도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돼 같은 조사 기준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56%, 긍정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이 34%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평가 질문에는 부정평가가 56%, 긍정평가가 3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26.7%, 응답률 20.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박수 한번.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늘 아침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도로 한 사이를 두고 돌고 돌아서 4년 만에 국방부 청사로 다시 복귀한 그런 마음이 남다릅니다. 제가 23년도에 국정감사 당시에 우리 군인들한테 딱 3년만 기다려달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국정감사의 당시에 말한 기억이 납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청사에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그동안에 55만 국방 가족들이 일치 단결해서 더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자 여러분들도 좁은 협속 공간에서 지난 4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방 가족 역시 좁은 청사에서 이사 다니면서 여기저기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국방 업무에 매진이라고 고생 많았다는 이런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제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두 번 하는 동안 예산 500억 원이 넘게 지금 소요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할 곳에 낭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12.3 내란과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교양과 또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다시는 그런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18 왜곡에 맞서는 목소리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